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30대 초반의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얼마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제 친구입니다. 같이 초중고를 같이 나온 고향 친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일찍 아기를 낳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임신은 잘 되지 않았고 아직 저희 둘 다 젊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관계도 자주 가졌고 나쁘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투자를 부탁하였고 제 생각에 나름 사업 아이템도 괜찮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한 친구였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하는 회사이다 보니 사람 한 명 한 명 쓰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쩌다 한 번씩 아내가 나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나름 회사도 자리도 잡고 매출도 늘고 아내의 월급도 나오고 투자에 대한 배당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믿고 투자해줘서 고맙고 회사가 힘들 때 무급으로 도와준 아내에게 고맙다면서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마다 선물이며 식사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이 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아내와 제 친구가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보내준다면서 아내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내와 친구의 부정한 관계를 찾을 방법을 없었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그 둘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둘이 상당히 주변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한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의뢰를 한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도 증거가 안 나온다면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만 멈춰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심부름 센터에서는 자기 말을 믿어달라며 2주만 더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정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추가 2주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제안을 하였고 저도 확실한 게 좋겠다 싶어서 2주만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둘의 증거를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고 절대 티 내지 말고 그들의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음성 메모 등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폰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보니 수많은 대화 내용과 사진, 음성 메모까지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을 복사를 하고 자고 있는 아내 옆에 폰을 두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둘에게 받은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혼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내는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거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가식적인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서 들어가 자라고 한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심부름 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수많은 증거사진 중에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확인하는 사진, 회사에서 그 짓거리하는 사진까지 그 둘의 사이를 증명할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친구는 괜찮냐는 의로와 함께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다 유리하고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참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한 문제는 당장 해도 무조건 이기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지만 회사 지분 투자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와 한 이불, 한 지붕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당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구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갔다고 정말 믿었는지 그 둘은 제 집으로 같이 출퇴근까지 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홈 CCTV에 그 둘의 그 짓거리는 물론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영상까지 전부 다 찍히면서 동영상 증거물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친구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변호사 친구의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연차를 내고 시골에 있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고서는 의아해하셨지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니 고맙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다 드신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증거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그 두 분은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으려 하셨고 관련 사진, 메시지 등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전해주라면서 이혼 서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내와 친구의 수도 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어떠한 대화도 너네들과 하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단을 하였습니다. 친구네 집으로 상간남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친구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집도 아직 애가 없기에 만약 이 일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달라는 친구 아내에게 저의 이혼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도 자기도 마찬가지라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투자한 회사는 각종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횡령 문제에 아내도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와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 과정 중에 저 몰래 피임약을 먹으면서 피임까지 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바로 애도 가지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면서 매달리고 있고 장인장모님들도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되지 않냐며 자기 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자기 딸같이 바람을 피웠어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말에는 선뜻 대답도 못하시면서 자꾸 저에게만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친구 아내가 제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먼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과정 중에 그 회사 지인도 다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 회사는 친구 아내와 협의하에 임시대표로 제 지인이 앉아서 운영 중에 있고 조만간 팔거나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내와 타협 없이 이혼할 생각이고 더 이상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재산이나 혼수도 없었고 결혼소득이라고는 약 1년 넘게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지만 그것도 확인해보니 어디에 썼는지 다 쓰고 빈털터리더군요. 그래서 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전부 다 가지고 올 생각이고 위자료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서 친구 놈에게는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친구 아내도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무서워졌고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문제는 거의 다 이기고 끝나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